내가 중학교 때 했던 삼각 B에서 연결되는 파트니까 삼각 함수를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일단 얘부터 간단하게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삼각 함수로 넘어갈 거야. 자, 삼각 B라는 게 우리가 어떤 삼각형에서 다루는 거였어?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B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지. 사인이라는 것의 정의는 뭐였냐면 기준각에 대한 기준각이 먼저 설정이 돼야 돼. 빗변에 대한 높이의 B를 우리가 사인값이라고 정의를 내렸었다. 빗변에 대한 높이의 B. 너네들 빗변분의 높이라고 알고 있던 게 사인이었어. 코사인은 누구였느냐? 기준각 입장에서 빗변에 대한 밑변의 B, 빗변분의 밑변. 그리고 탄젠트는 기준각을 기준으로 해서 밑변분의 높이, 밑변에 대한 높이의 B. 그걸 보고 우리가 삼각비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특수각이라는 기준을 세웠었지. 특수각의 삼각비 해가지고 너네들 입장에서는 30도, 45도, 60도 이 세 개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값을 약속을 했을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코사인 값은 반대로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탄젠트 값은 루트 3분의 1, 1, 루트 3 이렇게 해서 배워왔던 게 중학교 때 했던 삼각비에 대한 얘기였다. 그래서 너네들이 얘를 떠올렸던 이유는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보면은 정삼각형의 절반 30도와 60도에 대한 1대 루트 3대 2에 대한 비율 가지고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정사각형의 절반이죠. 45도 1대 1대 루트 2 이 두 개 가지고 만들어낸 특수각의 삼각비였던 거. 저거는 그냥 계속 사용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다. 자, 이제 얘를 함수 입장에서 다루게 될 건데, 이 앞에서 배우는 너네가 새로운 수 개념이 나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숫자들은 이제 수체계에서 보면 복소수 입장에서 우리가 구분을 했었잖아. 뭐 실수, 허수 그런 식으로 구분했었는데, 이제 이 개념을 초월수라는 개념으로 확장을 해. 그 개념이 지금 너네가 배우고 있는 지난 시간에 했던 지수라는 게 이제 초월수에 해당이 돼. 그 다음에 이 로그라는 숫자를 외우게 될 건데 얘도 초월수에 해당을 한다. 그리고 이제 배울 삼각함수 얘도 초월수에 해당을 해. 그러니까 일반적인 숫자랑 조금 다른 개념을 적용하겠다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복소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분을 했던 거지. 그래서 크기를 가지고 제곱이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수, 제곱해서 0보다 작으면 순호수, 제곱해서 실수가 아니면 순호수가 아닌 허수 입장에서 제곱 입장에서 우리가 성질을 이용해서 구분했던 거라면, 이 초월수라는 개념은 그냥 수 개념이 아니라 수 자체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수라는 개념하고 연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게 숫자 개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함수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자라는 개념을 담고 있어서 일반적인 수 개념이랑 달라서 그래서 초월수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요새는 안 쓰는 표현이긴 해요. 자,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함수하고 수개념과 함수 개념을 바로 연결을 시킬 거란 얘기야. 그럼 너네가 지수를 배웠지만 얘와 뭐를 연결시킬 거다? 지수 함수를 연결시킬 거고, 로그를 배웠으니까 로그 함수와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될 거다. 삼각함수를 배우면 삼각함수의 그래프, 함수적 성질하고 같이 연결을 시킬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럼 이제 삼각함수를 다루기 위해서 너네들이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뭔가 약속을 해야 수개념이 정의가 됩니다. 그 삼각함수를 약속하기 위해서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일반각과 호도법이라고 나오거든. 우리가 지금까지의 각은 뭐 0도에서 360도 해가지고 한 바퀴 하고서 끝났었잖아. 근데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뭐야? 너네들 뭐야? 그게 뭐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스케이트 타는데 프리스케이트라고 아니 이게 뭐였지? 김연아. 피겨 맞아. 피겨 스케이트 하면은 거기서 뭐야? 뭐 두 바퀴장 반 회전했다, 뭐 720도 회전했다, 540도 회전했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360도 하면 한 바퀴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360도보다 큰 각이 있으면 안 되는 게 맞잖아. 근데 720도, 540도라는 말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야. 몇 바퀴를 더 돌았다, 한 바퀴 돌고 더 돌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일반각이란 표현이 각의 크기를 모든 실수 범위로 확장했다라는 개념인 거야.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룰 거는 일반각에 대한 이론인데, 얘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약속이 돼야 돼. 한 특수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알파에 대하여,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는 너네가 수개념에서 보면은 상수개념하고 변수개념이 있었던 거 맞아? 그럼 쟤는 각 입장에서는 상수개념이, 요 30도, 60도, 뭐 720도, 540도, 그게 한 특수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고정된 상수값을 얘기한다. 이 알파의 일반각 세타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얘네들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알파하고 세타는 회전수만 달라. 그럼 이 세타라는 것은 알파보다 몇 바퀴를 더 돌거나 몇 바퀴를 덜 돌았거나 라는 개념으로 양수 방향이냐 음수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이해하면 돼. 일반각을 세타라 하면 개념은 뭐냐? 이 세타와 알파의 차이가 뭐가 된다? 회전수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회전수를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표현하면 될 거고, 여기서의 n은 모든 정수라고 써주면 돼. 그럼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알파의 일반각을 세타라고 나타낼 건데, 저 세타를 뭐라고 할 거다? 차이가 회전수가 나도록 우리가 설정을 할 거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말을 거기 지금 일반각에서 보면은 뭐 조금 내용이 독특하게 나와 있죠. 읽어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10조선 OX와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하면 각 XOP의 크기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꼴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거를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너네한테 조금 내용이 바뀌어서 약식으로 설명이 돼 있는 거야. 자, 거기서 보면 이제 너네가 안 보던 내용이 나오죠. 이 동경이라는 표현이 나와. 그 원래 일반각과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두 번째 내용 자체가 원래 동경과 일반각이 먼저야. 그러니까 동경이란 말을 약속을 하고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하는 거야. 근데 원래 얘가 두 번째야. 근데 지금 교과 과정이 살짝 좀 애매모호해져가지고 너네한테 설명이 조금 축소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동경이라는 말을 약속을 해야 되는데 자,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반직선입니다. 자, 반직선 OX의 동경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반직선 OX의 동경. 이 O라는 거는 뭐냐면 기준점이 될 거야. 너네가 좌표 평면에서는 원점 역할을 할 거고. OX가 아니라 OA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 위에 X라는 점이 있어서 얘를 우리가 각을 재기 위한 기준선으로 볼 겁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시초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보통 좌표 평면에서는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 기준선으로 잡는다. 됐니? 자, 어떤 점 A가 어딘가에 있겠지. 그러면은 너네가 설정하는 건 뭐냐? 기준점과 A를 연결한 반직선이 필요해. 그럼 이제 OA라는 반직선의 동경 얘를 알파라 하면 이 동경의 정의가 필요한데 얘가 누구냐? 동경의 약속입니다. 시초선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 이걸 보고 우리가 동경이라고 불러. 시초선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 이거를 이 표현을 굳이 안 할 뿐이야. 양의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 이건 방향 문제이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면 양의 동경이다. 그럼 시계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면 무슨 동경이겠어? 음의 동경이다 라는 말로 이해하면 돼. 아, 시계 방향으로 재면은 음의 동경이 되겠구나. 근데 일반적으로는 시초선으로부터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자?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자. 자, 그래서 이 OX를 기준으로 방향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잡았을 때 이 크기를 뭐라고 하자? 알파라고 하자. 그럼 제 알파는 한 특수각이 되겠지. 방금 저 1번에서 했던 대로 얘가 한 특수각이 될 거야. 그럼 얘와 얘의 일반각들은 재와 회전수만 차이가 나겠지. 그럼 시초선으로부터 얘가 같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같은 반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간다면 쟤는 알파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거야? 한 바퀴만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을 거꾸로 돌다가 시초선에서 멈췄다가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알파만큼 돈다면 결국은 쟤도 같은 반직선 위에 점이 되겠지. 그럼 저럴 때는 첫 번째 빨간 점은 B라고 보자. 두 번째 파란 점은 C라고 보자. 그럼 반직선 OB와 반직선 OC가 반직선 OA와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맞니? 반직선이라는 건 원래 끝이 없는 거니까 결국은 A, B, C라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반직선 위에 놓여져 있다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그럼 저랬을 때 쟤네들을 뭐라고 얘기할 거야? 동경이 같은 애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야. 그럼 쟤네들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무슨 표현인 거야? 일반각 표현인 거야. 그럼 쟤네들의 일반각을 뭐라고 하자면 세타라고 하자면 이 세타와 이 한 특수각에 대해서는 차이가 회전수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더라.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의 이 각을 나타내는 점 A가 있고 일반각을 나타내는 점 P가 있다면 너네들은 무슨 말로 이해해야 돼? OA의 반직선과 OB의 반직선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OAP가 같은 방향으로 일직선 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이걸 보고 우리가 동경과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럼 이제 각에 대한 얘기가 그럼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너네들 입장에서 이 표현을 봐봐. 360도 하면 한 바퀴라는 표현으로 이해가 되잖아. 근데 이게 150바퀴라고 쓰려면 뭐라고 써야 돼? 360도 곱하기 150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 그게 보기가 좀 불편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 호도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새로운 각의 표현을 배우겠다라는 말로 이제는 바뀌게 돼. 이게 각의 표현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그럼 그걸 하기 전에 너네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야? 이 동경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와 일반각의 표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알고 가야 돼. 근데 거기 나와 있는 표현은 너무 약식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저 내용을 그 위에다가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일반각과 동경에 대한 내용을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위에다가 좀 필기를 해놔. 동경과 일반각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두면 여기는 좀 너무 약식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책에는 삼문구는 1번 문제가 항상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 쪽을 많이 내지. 틀리지 말라고 내는 문제인데 은근히 틀린 애들이 있으니까 동경이라는 표현하고 일반각이라는 표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좋다는 거. 지워도 되니? 그럼 이제 각에 대한 얘기로 확장을 해보자. 자, 각을 나타내는 단위가 너네 입장에서는 이제 도단위가 있었죠?
이 도단위를 쓰는 방식으로 각을 잴 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60분법을 이용해서 각을 쟀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 자, 두 번째 단위가 이제 라디안이라는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쓴다. 기호는 RAD라고 쓰기도 하고, 기호를 생략하기도 해. 그럼 각인데 생략돼 있으면 무슨 단위가 되는 거야? 라디안 단위가 되는 거야. 도 단위는 절대 생략하면 안 되고, 각 단위가 생략돼 있으면 라디안이다. 얘를 보고 우리가 호도법을 이용한 단위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각의 단위는 뭐와 뭐가 있다? 각을 재는 방식에는 60분법을 이용한 방식이 있고 호도법을 이용한 방식이 있더라. 근데 60분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단위니까, 그럼 이제 어떤 방식을 써서 호도법을 써서 각을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자 라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어쨌든 얘도 각이고 얘도 각이니까 이 호도법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가야겠지. 그럼 너네가 이 단위를 만든다라는 거는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법을 지정한 거거든. 60분을 이용해서 법을 지정한 거야. 그럼 너네가 이 도의 정의가 필요한데, 이 1도라는 게 모든 각을 재기 위한 단위 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1도가 정의가 돼야 나머지 각들이 정의가 됩니다. 그럼 얘의 정의는 뭐라고 알고 있어? 서여가 1도의 정의가 뭐야?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알려준 사람도 없지. 은호야, 1도의 정의가 뭐야? 물어본 사람이 없고 너네들한테 알려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네들 나름대로 정의하면 돼. 그럼 그것조차 정의가 되는 거야. 남들이 명확하게 그러네? 라고 인식할 수 있으면. 왜? 배운 적이 없잖아. 그럼 1도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해? 점을 하나 찍고 응. 그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린 다음에 그 점에서 원의 그 둘레만큼 이동해서 도착한 다시 그 점으로 도착한 값을 1도인데? 그 360보다 근데 조금 어렵게 설명이 돼 있어. 어떻게 설명하면 돼? 한 바퀴를 몇 도로 했을 때? 360도 했을 때 360도를 몇 등분한? 360등분 했을 때 한 각의 크기. 그냥 간단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거는 이제 너네들 입장에서는 등분이라는 개념을 써서 정의를 내리긴 하지만, 너네가 한번 나중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 1도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등분하는 것을 이용해서 정의를 내리기도 해. 근데 과학적으로 이제 1도를 정의하는 방식은 좀 달라. 빛이 이동한 거리를 이용해서 각을 재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학설마다 좀 재는 방식이 좀 다르니까, 근데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 바퀴를 360등분 했을 때 이루어지는 한 각의 크기. 이해되니? 그럼 너네가 여기에서 얘를 정의를 하고 나서 25도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 그럼 얘는 1도의 몇 배가 되는 거야? 25배가 되는 거지. 그 배수 개념으로 우리가 이 나머지 각들을 약속하게 돼 있어. 1도의 25배다 라는 말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라디안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호도법 단위를 쓰기 위해서 이 라디안이라는 마찬가지의
단위 각이 필요해서 1라디안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라디안 단위를 우리가 약속할 수 있다는 거지. 배수 개념을 이용해서. 그럼 1라디안의 정의가 뭐냐? 이거는 외워야 돼.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이 보여야 돼.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에서 뭐가 결정이 되느냐? 중심각의 크기가 결정이 될 거야. 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자?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내리자. 그럼 너네가 1도라는 것은 생각보다 작은 값이거든. 이해되니? 근데 1라디안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큰 값이라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돼? 부채꼴을 생각할 건데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을 생각할 거란 얘기야. 그럼 너네 입장에서는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니 아니니? 아니지. 현의 길이니까는 얘는 호의 길이인 r보다는 짧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래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 그건 아니지 않겠어? 그래도 정삼각형에 가까운 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랬을 때 이 부채꼴에서 어디의 크기를? 중심각의 크기를 뭐라고 약속하자?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내리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2라디안은 제의 몇 배야? 제의 2배가 되겠지. 그럼 2라디안이라는 것은 부채꼴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가 r이 됐을 때 이 각의 크기가 2라디안이 된다. 이해됐니? 각의 크기를 재는 단위는 부채꼴을 확장하는 단위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1라디안의 정의가 명확해지면 이제 각의 약속이 우리가 된 건데, 그럼 얘네들을 60분법과 호도법을 배웠으니까 60분법은 호도법으로, 호도법은 60분법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세 번째로 할 거는 뭐냐? (60분법과) 호도법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돼. 그럼 이 관계가 뭐냐면 결국은 뭐야? 도 단위를 라디안 단위로, 라디안 단위를 도 단위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야. 자, 방금 했던 대로 그걸 이용하면, 자, 원이 있습니다. 중심이 있고요. 반지름이 r인1이 있는데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어서 여기에 B라는 점이 있고 이후의 길이가 R이래. 그러면 뭐가 만들어졌어?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이 만들어진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네들이 이루는 중심각의 크기는 뭐라고 약속하자?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내리자. 그럼 얘가 1라디안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원 또한 부채꼴에 확장된 거 맞아 안 맞아? 한 바퀴 돌았지? 그럼 얘가 몇 도인 거야? 360도인 거 맞니? 그럼 얘는 지금 얘가 1라디안이니까 얘의 몇 배가 됐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자, 이걸 뭐 가지고 생각하는지 봐봐. 지금 여기가 R이었는데
원 입장에서 이거를 보면 얘를 보고 우리가 원의 둘레라고 얘기하죠. 그 원 둘레가 뭐니? 2파이r 맞아? 그럼 얘는 후의 길이가 몇 배 확장됐어? 파이 200 확장된 거 맞아 안 맞아? 2파이 200. 아 그럼 얘에서 얘로 가는데 2파이 200가 확장됐구나. 그럼 너네가 중학교 때 했던 대로 호의 길이와 각의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한다라고 알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호의 길이가 2파이 200 확장됐으니까 1라디안이 360도로 가기 위해서 몇 배 확장된 거야? 2파이 200 확장된 거 맞아? 아 그래서 얘가 2파이 200 확장된 개념이구나. 그럼 따라서 뭐 곱하기 뭐가? 1 곱하기 2파이 라디안이 몇 도하고 같더라? 360도라는 개념과 일치하더라. 그러면 파이 라디안은 몇 도하고 같은 개념이 된다? 180도와 같은 개념이 된다. 이게 60분법과 호도법의 관계를 약속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단위의 변환이 일어나는데 1 라디안은 몇 도하고 같은 개념이야? 파이분의 180도하고 같은 개념이 돼버리고 그럼 라디안을 도 단위로 바꾸려면 1라디안을 얘로 바꿔서 약속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3분의 2라디안이 있어. 얘를 60분법으로 생각해봐라. 그럼 원래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야? 3분의 2 곱하기 1라디안. 단위각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단위각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단위각은 몇 도로 바뀌는 거니까? 파이분의 180도로 바뀌는 거니까 파이분의 180도로 바꿔서 이제는 숫자 계산만 해주면 돼. 그럼 뭐가 남아? 파이분의 120도가 남는 거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바꾸는 게 원칙인 거예요. 단위각을 이용해서 변환하게 돼 있다. 근데 이게 좀 불편하니까 좀 필요에 따라서 좀 빠른 계산법을 이용하기도 할 거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 60분법에 대한 단위각을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얘는 몇 라디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180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자 무슨 말이야? 만약에 40도가 있어. 그럼 얘를 호도법으로 나타내시오 라는 얘기는 단위각을 변환하는 방식을 쓰는 거지. 40 곱하기 1도 라는 단위각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럼 40 곱하기 1도를 뭐로 바꿀 거다? 180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각의 단위를 변환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 그럼 뭐가 남니? 9분의 2파이 라디안이 남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너네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얘를 이용한 단위각을 변환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근데 너네가 저 특수각의 삼각비를 했던 것처럼 자주 쓰는 각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주 쓰는 각을 빠르게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두면 편하니까 그 빠른 방식을 너네한테 설명을 자꾸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내용을 까먹어. 오히려 저기 있는 문제가 나오면은 은근히 많이 틀려. 저게 먼저인데. 그래서 단위각의 변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시작합시다. 풀다 보면은 자주 쓰는 게 있으니까는 자주 보이겠지. 숫자는 자주 보면 외워져. 그리고 너네가 머리가 컸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른 방법을 찾아내게 돼 있어. 근데 그건 알려줘서 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내야 되는 거고. 정확하게 정의적인 측면에서 너네한테 설명하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이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럼 이제 가계 단위라는 게 약속이 됐고 1라디안의 정의까지 약속이 된 겁니다. 필요한 내용들은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이걸 너네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조금 알아야 되는 것은 어찌됐든 특수각이 자주 이용이 되니까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지. 파이 라디안, 파이는 180도라고 바꿔서 쓸 수도 있구나. 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하자면은 끝도 갓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만 멈출게. 그럼 얘는 파이라는 개념은 너네가 원주율이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 원래는. 그러니까 3.1415V 가는 무리수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듯이 쟤를 가계 단위로 바꾸면 180도라고 바꿀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파이의 역할은 두 가지야. 3.14로 보는 개념이 있고 180도로 보는 개념이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가계 크기를 이제 회전 단위가 되는 건데 그 회전 단위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바꿔놓은 단위예요. 그 파이는 결국은 두 가지로 바꿔서 볼 수 있다는 거야. 3.14로도 볼 수 있고 180도로도 볼 수 있고. 그럼 180도가 3.141591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수학적으로 약속하고 간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부채꼴에 대한 해석을 이제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채꼴에 대해서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딱 두 가지를 배웠어. 뭐하고 뭐하고 하는 거죠?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배워왔었잖아. 그럼 이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얘하고 이 넓이에 대한 표현을 이제 새로운 가계 단위인 호도법을 이용한 표현으로 바꾸게 돼. 반지름이 R이고요. 호의 길이가 L이고요. 중심각이 세타인 부채꼴이 있고 넓이가 S라고 보자. 자,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었어? 전체 원 둘레 입장에서 2파이 R에다가 몇 도분의 360도분의 세타를 이용했었지. 그럼 여기서의 세타라는 애는 60분법이야, 호도법이야? 60분법만 도 단위를 사용했을 때의 60분법에 해당이 된다. 자, 마찬가지 넓이는 전체 넓이인 파이 R 제곱에 대해서 360도분의 세타만큼 있는 거라서 여기서의 세타도 60분법이 된다. 얘네들은 단위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60분법으로 나타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원래 중학교 때는 보통은 여기를 세타라는 것을 안 쓰고요. x도라고 쓰고 나서 여기다가 세타보다는 x도 해서 도 단위를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쓰는 표현을 많이 써.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여기서 뭐가 달라지는 거냐? 이 도 단위를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얘를 세타라는 뭐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라디안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세타도 말고 그냥 세타. 그럼 라디안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얘가 바뀌었지. 뭐로? 세타라는 라디안 단위로 바뀐 거잖아. 얘가 세타로 바뀌면 이 밑에 있는 360도도 도 단위 아니니? 그럼 쟤도 라디안 단위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쟤는 몇 라디안이야? 2파이 라디안 아니야? 파이 라디안이 180도였으니까 그럼 2파이 라디안이 360도일 거다. 그럼 얘가
2파이 라디안으로 바뀔 거란 얘기야. 마찬가지 얘를 세타라는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얘가 2파이 라디안으로 바뀌게 될 거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그 호의 길이를 계산하는 과정이 뭐가 약분이 돼? 뭐 약분이 돼? 응? 뭐 약분이 돼? 2파이가 약분되는 거 아니야? 써줘야지 보이는 거야? 그럼 2파이가 약분되고 뭐가 남는다는 얘기야? 얘가 남는다는 얘기지. 근데 이 세타라는 것을 혼돈하면 안 되지. 얘는 무슨 단위를 쓴 거야? 호도법이랑 라디안 단위를 쓴 거야. 그랬을 때 R 세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너네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이 공식은 알아. 반지름이 4고 중심각이 45도인 부착불에서 호의 길이 구하래. 아, 그럼 R 세타였어. 그러니까 R 세타 곱하면 돼. 공식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몇 도라고 써? 4 곱하기 45도요? 라고 쓴단 말이지. 그럼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지. 왜?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각의 크기를 이용한 단위를 써버렸잖아. 그래서 저건 틀린 답이 되는 거야. 아, 선생님 어차피 그게 그거잖아요. 그게 안 통해. 답이 4분의 1인데 8분의 2라고 쓰고서 맞았잖아요 라고 우기는 거랑 똑같아. 근데 맞았어 틀렸어? 약분 안 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 거지. 이해됐어? 단위를 맞춰주지 않으면 틀린 거다. 그래서 우리가 호의 길이는 이제 R세타라는 얘를 적용해서 호도법을 이용해서 길이 단위로 바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마찬가지 넓이는 뭐가 약분이 되고 파이가 약분이 되고 숫자가 2분의 1 남는 거 보여요? R 제곱이고 세타 하나 있는 거 보여요? 그래서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공식으로 바뀌게 돼. 호도법을 이용해서. 자, 근데 빨간색에 보면 위에 있는 L 들어있는 거 보여? 왜냐면 얘가 R 곱하기 R 세타잖아. 맞아? 그럼 R 세타는 L이니까 얘가 공식이 다시 또 얘로 바뀌기도 한다. 그러니까 부착골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몇 가지로 바뀌게 돼? 세 가지로 바뀌게 돼. 그러니까 부착골의 재해석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자라는 게 고등학교에서 호도법을 배우고 나서 첫 스타트인 거예요. 됐니? 그래, 제 관계를 이용해서 너네한테 이제 문제로 여러 가지로 만들어내게 될 거야. 자,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너네한테 좀 확장해서 많이 묻는 개념이 요겁니다. 둘레 길이가 20으로 일정한 부착골이 있대.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중심각 세타의 크기를 알아보시오. 저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 아니야? 저런 스타일 문제?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직사각형이 있다.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가로, 세로의 길이를 알아보시오. 언제 나왔던 거야? 언제 나왔던 문제예요?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직사각형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가로, 세로 길이를 설정하시오. 2차 방정식 2차 함수지. 근데 그게 1학기 때는 2차 함수 개념으로 나왔고 2학기 때는
절대부등식으로 나왔던 거 기억 안 나? 산술기하 쓰는 거. 합이 일정할 때 곱이 최대가 되도록. 맞아 안 맞아? 합곡관계에 대한 최대 최소. 이해됐어? 둘레는 어떻게 만들어져? 반지름 2개하고 L 하나로 만들어지냐? 부채꼴. 그럼 얘가 얼마라고? 20으로 일정하다고. 자, 부채꼴의 넓이는 공식이 뭐였어? 2번 불러봐. 2번 공식 2분의 1 R제곱 세타. 근데 저기는 R과 세타의 관계잖아. 3번 불러봐. 2분의 1 RL. 그럼 R과 L의 관계지. 근데 이미 둘레가 R과 L의 관계였잖아. R과 L의 합에 대한 얘기지. 맞아? 넓이는 R과 L의 곱에 대한 얘기지. 자, R과 L은 모두 양수 조건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뭐가 되도록? 최대가 되도록. 최대 최소 묻는 문제에서 양수 조건이고 두 변수에 대한 합곡 관계가 보이면 뭐로 봐라?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해라. 맞아 안 맞아? 두 수의 합을 뭐로 나누면? 2로 나누면 크거나 같더라. 루트 두 수의 곱보다. 맞니? 자, RL은 몇 S? RL은 몇 S? 2S. 그럼 얘가 몇 S? 4S. 그럼 얘는 2루트 S. 얘는 얼마? 10. 그럼 루트 S는 작거나 같아? 뭐보다? 5보다. 그럼 S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 25보다. 그럼 넓이의 최대 값은 얼마? 25. 그럼 최대가 될 때의 중심과 크기를 구하래. 자, 산술기하 평균 썼을 때 최대가 됐다. 등호가 성립했다. 등호가 성립했다. 산술기하 쓴 두 수가 어떨 때다? 같을 때였다. 아니, 얘랑 얘가 어떨 때다? 같을 때다. 그럼 둘 다 뭐일 때다? 10일 때다. 맞니? 그럼 R이 얼마일 때다? 5일 때고 L이 얼마일 때다? 10일 때다. 자, L은 1번 공식 불러. R 세타. 맞니? L은 R 세타. R이 얼마니까? 5니까 중심각의 크기는 누구다? 2 라디안이다. 이해됐어? 근데 이거는 고정돼 있어. 2 라디안으로.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을 이용해서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만들려면 2 라디안만큼의 중심각을 가지면 무조건 넓이가 최대가 된다. 이해되니? 근데 이걸 증명하는,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됐어? 이건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니까는 따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건 필수된 이론입니다. 정리하시고 잠깐 10분 휴식을 취했다가 수업을 진행할게요.